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장마가 주춤하면서 전국에 후텁지근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뇌 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뇌 면역세포 조절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뇌 면역세포의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리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치매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키우고 살균 효과를 높이는 데 플라스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스마를 처리한 식품은 부패율이 낮고 숙성도 억제돼 우리 농식품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은 동해상에 중심을 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춘천 30도, 대전, 광주, 대구 29도 등으로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 50에서 100mm의 비가 오겠고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경북 북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꼽힙니다. 주로 뇌 속에 쌓이는 특정 단백질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이번에는 국내 연구진이 뇌 면역세포를 조절해 치매 치료는 물론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노인성 치매의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뇌 속에 쌓여 신경세포를 손상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는 뇌 면역세포에 주목했습니다. 뇌 속 불필요한 물질을 분해해 없애는 미세 악교세포를 이용한 겁니다. 이른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미세 악교세포는 나쁜 물질의 자극을 받으면 에너지를 빠르게 만들어 목표물에 다가가 분해합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로 인해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면 미세 악교세포가 독성에 노출되면서 에너지 생성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목표한 물질까지 옮겨갈 수 없게 돼 나쁜 물질을 분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초기에 그러한 나쁜 물질이나 그런 외부 자극을 받았을 때의 미세아교 세포의 활동성을 100이라고 친다면 만성적으로 계속 노출이 되었을 때는 그 기능이 30% 정도까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 세포에 인위적으로 특정 물질을 주입하면 기능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온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미세아교 세포가 다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을 분해해 없애면서 인지 기능도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뇌 면역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의 근본적인 치료는 물론 예방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최근 수족구병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외래 환장 1000명당 수족구병 의심 환자 수는 지난 6월 첫째 주에 21.5명이었다가 2주 만에 4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6살 이하의 영유아 환자 수는 49.3명으로 발병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족구병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난 뒤 7일에서 10일이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면 예방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영유아가 감염에 취약한 만큼 집단 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노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나노융합 2020 사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이 5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광교 테크노밸리에서 사업 성과 보고 대회를 열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나노융합 2020 사업을 통한 매출액은 5월 기준으로 5,076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모두 29곳의 기업이 기술 상용화에 성공해 85개 제품이 시장에 나왔습니다. 나노융합 2020 사업은 정부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온 나노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12년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어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과가 사업화를 위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나노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원천 기술까지도 사실은 큰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성과가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4의 물질로 알려진 플라즈마를 얘기하면 먼저 에너지 분야가 떠오르시죠. 첨단 산업에도 많이 쓰이는 플라즈마 기술이 농식품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오래 보관해도 상하지 않는 성질을 저장성이라고 합니다. 식품의 저장성을 키우고 살균 효과를 높이는 데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로 살균 처리한 고구마는 실주 뒤 부패율이 50%로 같은 기간 일반 고구마 부패율보다 30%포인트 낮았습니다. 플라즈마를 처리한 식품의 저장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겁니다. 이뿐 아니라 미생물 살균과 병충해 방제, 농산물 숙성 억제에도 플라즈마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저장고 안에 저희가 개발한 그런 플라즈마 장치라든가 시스템을 부착해서 실증하는 것이 내년도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후보로 하나씩 세워서 지금 그 로드맵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에너지와 환경, 전자 분야에 널리 쓰였던 플라즈마 기술이 먹거리 분야로 확대되면서 미래의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연구진은 섭씨 0도 이상에서 농식품 손실을 줄이는 고온 저장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온 저장 기술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출로 이렇게 산업을 끌고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의 플라즈마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플라즈마 파밍 기술은 우리 농식품을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버려지는 음료수 캔이나 페트병을 포인트로 교환해 물건을 살 수 있는 쓰레기마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슈퍼빈 쓰레기마트를 열고 오늘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마트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한 캔이나 페트병을 가져와 로봇에 넣으면 로봇이 사진을 찍어 종류를 인식한 뒤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현금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페트병은 하나에 10원, 캔은 15원이 적립되며 이 포인트는 쓰레기마트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쓰레기마트는 오는 9월 5일까지 운영되며 영업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정오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환경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언제쯤 수돗물을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입니다. 인천 서구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수돗물 공개 수질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탁도를 측정해봤더니 기준치인 0.5 NTU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의 환경부 직원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수질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음용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잔류염소 측정도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들어왔습니다. 수질 기준이 양호한 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진 간이 검사여서 환경부에 물을 마셔도 된다는 공식적인 발언이 되기는 힘듭니다. 같은 장소의 다른 관로에서 나온 물을 보면 15분간 배수를 했을 경우 이물질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추이를 봤을 때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결과가 거의 딱 부합되는 결과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저도 잘 이건 좀 분석팀에 가서 좀 더 추가로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지난 월요일부터 매일 수돗물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와 탁도, 망간과 철, 아연, 구리 등 함유 물질에 대한 수치만 늘어놓을 뿐 마셔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안심지원단이 수돗물 정상화 선언을 해야 그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이 기자입니다. 입주민 수백 명에게서 피부염이 발생한 경기도 평택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질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평택 A 아파트에서 채취한 시료를 산하연구소인 수질안전센터로 보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보건소도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입주 후 피부염을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5,600여 세대가 입주한 대규모 단지로 현재까지 주민 200여 명에게서 비슷한 종류의 피부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활화수 정화에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조류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나오는 산소를 생활하수 정화에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절반까지 줄인 것이 장점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물처리 속도가 8배 빨라지고 소요부지 면적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이 기술을 하수처리 수요가 늘고 있는 동남아와 중남미 국가에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중남부의 젖줄 탐진강 살리기에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생태와 문화가 꽃피는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한여름에는 무더위를 저만치 날려버리는 시원한 물축제, 가을에는 그림같이 펼쳐지는 갈대축제가 열리는 강. 담진강은 영암과 장흥 사이의 국사봉에서 발원해 강진만까지 55.5km를 굽이쳐 흐르는 전남의 3대 강입니다. 담진강 상류에는 하루에 홍수 피해를 막고 전남 지역 9개 시군에 마실 물을 공급하기 위해 댐이 건설됐습니다. 담진강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하고 시민을 위한 유역 발전을 위해 국토부와 자치단체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담진강이 흐르는 장흥군과 강진군은 유역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역사와 문화,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쓰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담진강 유역의 역사문화 예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강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자치단체의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담진강 유역의 전반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강으로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아울러서 환경과 문화가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담진강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담진강 유역의 보존과 개발에 들어갈 예산은 모두 747억 원. 담진강이 자연 그대를 갖추는 살리면서도 강을 따라 지어진 정자 등을 활용해 역사, 문화가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지난 25일부터였죠.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는데요. 여기서 0.03%라면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뒤에 측정했을 때 나오는 수치입니다. 과거엔 걸리지 않던 소주 한 잔도 이제는 면허 정지 대상이 된 건데요. 오늘로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